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 시간의 시장 분위기는 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보합 정도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요. 현재까지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시는지 한마디 표현 부탁드릴게요. 요렇게 좀 표현을 좀 해봤는데요. 네, 줄다리기. 줄다리기. 네, 그리고, 눈치, 코치, 장세. 줄다리기, 눈치, 코치, 장세. 요렇게 좀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뭔가 좀 눈치 보기고 팽팽한 현재 구간대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여기서 이제 줄다리기라는 거는 팽팽하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하락으로 가려고 하는 힘, 그 다음에 상방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팽팽하게 좀 맞서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표현을 좀 하는 거고, 이거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악재에 반응하는 시장이냐, 아니면 호재에 반응하는 시장이냐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주식 시장에 그 가장 크게 영향을 좀 끼칠 수 있을 만한 주체 세력은 기관 투자가들이나 이제 외국인들보다는 개인 투자가들입니다. 이번 코스피 시장이 1,400대에서 2,400대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개인 투자가들이 이끌었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은행들, 우리 5대 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수시로 그죠? 그 입출입할 수 있는 자금이 벌써 106조가 늘어나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주식시장을 벗어나서 이 돈들이 다른 데로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주식시장 주위에서 계속 맴도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약간 좀 투자 심리만 개선되게 되면 또 우르르 오려고 하는. 그러니까 호재 나오면 언제든지 좀 쏠려간 대기 자금들이 굉장히 좀 있어서 하락에 대한 방어도 쉽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제를 예로 들면 녹십자 관련돼 가지고 이제 혈장 치료제 긴급한 상황에서는 좀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 나오고 나서부터 바이오제약 관련된 주식이 갑자기 급등 흐름이 나온 주식들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민감한 거예요. 그리고 모더나 같은 경우도 보면은 12월 백신 긴급 승인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대표가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이제 바이온텍하고 이제 화이자와 같이 10월 달에서 이제 11월 달 앞으로 이 한 달이란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계속 노이즈가 있었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존슨앤존슨이라든지 릴리. 이것 때문에 바이오제약의 심리가 크게 위축되었었는데 이걸 반전시킬 수 있을 만한 이제 긍정적인 요인들이 조금 나오다 보니까 이제 종목들마다 바이오제약에서 이제 괜찮은 주식이 갑자기 이제 움직이는 흐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제 오후장부터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줄다리기 한다라는 의미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눈치코치 장세라는 거는 이거의 좀 연장선인 건데, 우리가 시장을 좀 세분화해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8월 13일 날 이제 2,458까지 고점을 좀 쳤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제가 선을 한번 좀 그어 볼게요. 선을 한번 좀 그어 보면, 요걸 A 시장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3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왔었던 시장을 A 시장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8월 13일 날 고점을 찍고 나서, 그 다음에 2270선까지 후퇴한 다음에 지금 한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에 움직였던 시장을 B로 보면, A 시장과 B 시장은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A 시장은 코로나 수혜주들이 주도하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5G를 비롯해서 뭐 네이버, 카카오, 뭐 NC소프트 같은 언택트 관련된 주식들, 그다음에 시젠이나 이런 랩지노스 같은 진단키트 관련된 주식들과 그다음에 바이오제약, 코로나19 어떤 이 치료제나 백신 관련된 주식들이 이끌었던 코로나 수혜주들이 이끌었던 시장이고요. B 구간은 점점 바이오제약 관련된 주식들이 이제 시세가 크게 터진 주식들도 있고, 그 다음에 5G를 비롯해서 뭐 언택트 관련된 주식들이 시세가 많이 터졌지 않습니까?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시세가 많이 터졌는데, 그런 주식들이 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오는 사이에 B 지점부터는 민감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대한유화라든지 롯데케미칼이라든지 그 다음에 8월 13일까지 왕따를 당했던 뭐 SK 하이닉스의 어떤 상대적인 강세들, 삼성전자의 상대적인 강세들, 그죠? 그다음 이런 주식들이 이끌었기 때문에 A를 이끌었던 주체와 B를 이끌었던 주체가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A를 이끌었던 주체들이 도와주지를 못하다 보니까 시세가 위쪽으로 가기가 힘든 거고, 또 A 시세가 차익 실현이 나왔을 때 B 시세가 살아나니까 아래쪽으로 가기도 힘든 거죠. 그래서 횡보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건데, 이러한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 무게감을 좀 줄 것이냐, 그럼 다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느 쪽으로 무게추를 줄 것이냐 보니까 자금들이 적극적으로 베팅이 안 되는 거예요.
즉 코로나 관련된 수혜주 런택이 불었던 자금들은 거래대금 자체가 이제 5조에서 7조 정도 작년도에 있었던 것들이 많게는 15조에서 20조까지 불거졌던 시장에서 이 코로나19 수혜주들이 차익 실현 나오고 경기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경기 민감주 쪽으로 가는데 경기 민감주들 주도하는 시장에서는 거래대금이 이제 반토막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머니들이 외출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을 반전시키려면 이 문제가 출발되었던 지점에서 발생되었던 포인트 두 가지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정치적인 변수가 사라져야 되는 거고, 그죠? 두 번째는 코로나 이 백신 관련된 노이즈가 나오면서 이 사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네들이 풀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에서 이제 임상이 다시 재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존슨앤존슨보다는 이제는 이제 그동안 문제가 없었던 RNA 관련된 주식들에 대한 임상 데이터 결과 발표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좀 향후 시장이 어떤 좀 결정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시장을 좀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말씀하신 두 가지 정치적 변수는 이런 대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국의 상황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신 것 같고, 코로나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워낙에 알 수 없는 변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언제쯤 사라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어찌 보면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래서 시기를 좀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어떤 전략이 좋은지도 함께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알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전략을 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측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산업군이나 종목군에 대해서는 예측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예측을 안 하지 않습니까? 올라갈지 하락할지 횡보할지 관심이 아예 없다.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30포인트 올라가거나 20포인트 하락을 한다거나 그게 지금 중요하지 않고 이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을 만한 시장에 임팩트 있는 요인들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주요 언론사들 메인 페이지에 나온 거 보면 대부분 다 정치 관련된 내용들밖에 없거든요. 기업에 관련된 내용이 별로 없어요. 계속 없다가 이번에 이제 SK 하이닉스 관련돼서 인텔 그 낸드 사업부 인수하는 거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지금 시장에서 이 시장의 어떤 주체들이 지금 이 이슈를 키울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이 정체되거나 제한적인 자금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 구간에서 무리하게 판단이 안 되는 섹터들 가지고서 맞출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불리하거든요. 거래대금이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무리하게 풀베팅할 필요가 없고 관망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게 정치 변수를 예상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치 변수를 예상할 수 없으니까 트럼프가 됐든 바이든이 됐든 지금 바이든이 될 걸로 유리하다고 보는데 그것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이런 주식도 시세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점 대비 10배 터진 주식도 많잖아요. 이런 건 일단 관망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화학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LG화학 관련돼서 배터리 분사 관련된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이 상황.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백신이 나와야 이 사태가 끝난다는 건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업종들 가운데서 5G들만큼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는 산업군이 없어요. 그러니까 5G가 확실히 실적이 좋아지는 산업군이란 말이에요. 3분기가 안 좋으면 4분기가 확실히 좋을 거고. 왜냐하면 투자 계속 늘어나는 구조니까. 연기가 되더라도 늘어나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커버리지 가장 좋아지는 게 5G니까 5G가 살아나야만 되겠구나. 이런 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기본 포지션을 유지를 해놓고 시장에서 어떤 허락을 해주는 신호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한 신호들이 나왔었을 때 우리는 이제 베팅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OLED 관련되어서도 OLED가 좋아질지 나빠질지 알 수 없다. 이게 아니에요. OLED는 좋아져요. OLED는 삼성 이 QD 디스플레이 내년도 양산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좋아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은 SFA 같은 경우도 여태까지 디스플레이 관련된 이 투자가 굉장히 부진했었기 때문에 거의 왕따 당하는 흐름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9월달 초부터 보면 SFA를 비롯한 디스플레이 관련된 업체들이 반도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주식들이 제법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BH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친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다음 미리 움직였지만 LCD 쪽에서 LCD 쪽에서 OLED 쪽으로 전환시키는 디스플레이 관련된 주식들은 점점 시장보다 강해지고 있는 것들이 명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IT 섹터들 가운데서 디스플레이 관련된 섹터들이 확실히 좋아지고 있구나.
그리고 반도체 전공정 쪽에서 전공정 원익 IPS, 그러니까 삼성 쪽 계열보다는 하이닉스. 왜냐 하이닉스가 이제 이번에 인텔 인수하게 되면 그쪽 관련된 매출일이 잡히잖아. 그러니까 삼성보다는 하이닉스 쪽에 대한 매출치가 잡히는 주식이 좋아지겠구나. 이런 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을 알 수가 있으니까 이쪽을 어떻게 분할 매수를 해서 공략할 거냐만 고민하면 되는 거죠. 이 메인 이슈가 지금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전략 세워서 가는 게 저는 가장 현명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절대전략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